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자신의 입시 비리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서 조 전 장관의 아들까지 스스로 대학원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이나 한 듯 이 가족들이 고분고분해졌을까? 먼저 과거 제기됐던 아들의 부정 입학 관련 의혹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보자 아들은 작년에 연세대 정외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십을 한 활동 증명서 발급 내역 전체를 봤습니다. 연대 정외과 대학원에 서류할 때 들어가지 않았을까? 연대 정외과 대학원 갈 때는 입시는 필기 시험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드님께서 2017년 10월 달에 이걸 왜 발급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잘 해보겠습니다. 모르는데 저도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이 서류는 지금 자, 제가 처음 후보자님. 봐서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네, 한인석 교수는 센터에서 발급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히? 검찰에서 확인해 보시죠. 센터에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센터에선 발급해 준 적도 없고 지금 현재 센터에 그 대장에 발급 대장에 전혀 없어요. 이 고등학생 인턴 증명서라는 게 별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실제 실형도 살고 있고 또 실형도 선고받은 그런 상태이고 항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까지 자신의 연세대학원 학위를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그 배경 우리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김진일 변호사님? 네, 이 부분도 뭐 본인 얘기를 일단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얘기로는 어쨌든 뭐 이 허위 인턴 서류 이게 결국엔 문제가 돼서 뭐 학위를 반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시기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소위 허위 인턴 서류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그 이제 최광욱 의원이 변호사로 있던 네. 그 로펌에 거기서 이제 허위 인턴 서류를 발급을 받은 거고 관련해서 이제 최광욱 의원은 업무방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거죠. 관련 재판을 받고 지금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이미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제 대법원에 최종적으로 상고를 한 상태인데 이미 2심까지 끝났다는 건 어느 정도 사실관계는 다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나올 건 다 나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뭐 이거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학위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뭐 어쨌든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부분 만시지탄이지만 뭐 그런 부분이야 뭐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왜 지금일까 하는 의문이 좀 상당히 들고 그리고 사실 이 반납도 그렇습니다. 이 반납 행위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없는 게 실질적으로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자기 학위를 반납한다 이런 게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관련 이제 규정을 보면 이제 대학 총장이 여기 연세대 총장이 관련 위원회를 소집해서 문제가 있는 어떤 학위에 대해서 학위 취소 결정을 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내가 내 학위를 갑자기 반납한다고 해서 이게 실제로 반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지금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는지는 좀 글쎄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가 자신의 과오를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이 소송을 걸었던 그 입시 비리와 관련된 그 소송을 취하한 부분까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뭔가 기소를 좀 피하기 위한 그런 전략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만 아들의 대학원 학위까지 반납한다는 보도가 나오니 이제는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의혹까지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무래도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하는데 조민 씨에 대해서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당연히 기소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 왔고요. 근데 선제적으로 학위 반납 그리고 뭐 소송 취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소를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동정 여론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 전 장관의 다음 총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몸을 좀 가볍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추가적인 논란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총선 출마를 만약 결심했을 때
뭐 아들과 딸의 학위 문제가 그때 불거지면 다시금 또 여론의 중심에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털고 아빠가 국회의원이 돼서 명예를 회복해 줄게 뭐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일 수도 있죠. 또 어차피 시간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김지진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아들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나게 되면 네. 당연히 그 다음 후폭풍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인턴 증명서 만들어준 게 허위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그 허위 인턴 증명서를 활용한 입시 결과에 대해서도 학교나 뭐 이런 곳에서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조민 씨고 조 전 장관 아들이고 간에 학위나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 시점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의도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체감하기로는 딱히 동정 여론이 불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학위였기 때문에 사전에 포기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배경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총선 출마와 관련된 해석이 최근 힘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가 꽤 많이 나왔더군요.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딸 소송 취하, 아들 학위 반납. 진짜 조국 출마하나?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야당에서 출마설, 신당 창당설 여전히 분분한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자신의 딸과 아들이 뭔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출마를 하려는 사전 작업, 밑작업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시점에 왜 그 소송 취하하고 학위 반납하겠다고 하느냐. 뭐 10월에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8월에 그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에 관한 조민 씨의 공소시효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본인이 소송 취하 이렇게 해서 저게 일종의 반성문이잖아요. 네. 그걸 씀으로써 이제 그 기소를 좀 면해보고자 하는 그 원래 우리가 분석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이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아들까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출마를 위한 걸림돌을 하나둘씩 제거하게 되는 그 과정 이런 것도 또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 시점에 저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걸 보면 네. 그런 조국 전 장관의 총선 출마와 기소 피하기 네. 뭐 조민 씨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두 가지를 다 노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뭐 정확한 거야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네. 그 아마 조국 전 장관이 그런 계산을 하고 그 아들 딸한테도 이만저만하다 뭐 하는 얘기를 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거는 또 일종의 여론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제 저렇게 되면 만약에 저게 다 완성된다면 조국 전 장관 본인 문제 하나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의 문제는 이제 다 끝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홀가분하죠. 아마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본인이 출마하는 문제에 관해서 당에서 네. 이제 좀 당이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서 좀 그 아마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출마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지를 보다 더 확실하게 드러낸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딸과 아들의 소송 취하 그리고 학위 반납은 순수한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소 회피, 출마 밑작업 이러한 배경이 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앞서도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과거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과거 떳떳하다,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아버지와 딸이 동시에 밝혔던 모습도 우린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나름 좀 무관심한 아빠였기 때문에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여기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저에게 뇌물 사범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런 검찰의 행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치밉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고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습니다. 동료나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의 실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 바로 조국 전 장관의 출마설입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나고 길 없는 길을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파란색 넥타이에 그런 사진을 올렸던 그런 조 전 장관이기 때문에 정치 복귀를 위한 어떤 밑작업이라는 지적도 많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출마설에 대한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 목소리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에 칼이 이제 풀렸을 때, 발목에 있는 쇠사슬이 풀렸을 때 뭘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하는 거 보면 알죠.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국 전 장관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마를 권유하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보이고 있는 검찰 독재의 어떤 대항마로서의 상징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요. 몇 가지 좀 전제 조건들은 다들 있어요. 제일 큰 전제 조건은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자, 지금 김의겸 의원의 목소리도 들으셨겠지만 민주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나간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여요. 최근에 조 전 장관이 가장 그 주변에 많이 하시는 얘기가 재판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에 대한 2심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변부에 대한 재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내년 총선 출마 그렇게 하실까요? 저는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선고가 됐어요. 법정 구속만을 면한 상태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시간이 더 가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정말 그 뭐 실형 그대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다 손 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면직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런 아직까지는 뭐 본인의 표현대로 어떤 목에 칼이 있다든지 발에 족쇄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의원 신분이 된다고 해봐야 어떤 본인에게 커다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어떤 본인의 정말 무결함을 밝히기 위해서 의원직에 도전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또 당시에 만약에 실형이 확정이 돼버린다면 또 그 후폭풍은 또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자체가 또 민주당이라든지 야권에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항상 조국 교수의 이러한 출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만은 저는 정치를 하고 싶은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사법적인 책임 어떤 이런 부분에 최소한 사법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다 한 다음에 저는 정치를 하셔라. 그런 것이 맞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예측으로는 내년 총선에서는 아마 나오시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 본인의 의지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이제 직격으로 해석을 하면 나오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희망이 섞인 네, 사법적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치하면 안 된다면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을 때까지 아마 몇 년이 더 걸릴 겁니다. 네. 1심에서 징역 2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총선 전에 2심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이러한 실형 선고, 유죄 선고 상태가 이어지는 부분에서라면 출마를 안 하는 게 그리고 도의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이나 그 주변에서 출마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 사법적으로는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정무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사법적인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네. 소위 말하는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 탈출구를 찾기 위해서 출마를 자꾸 저울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타이밍에서 조 전 장관은 당연히 재판에 집중하겠다고 하겠죠. 네. 총선이라는 게 내년 4월에 예정되어 있고 각 당의 주요 후보군들은 12월, 1월 연말 연초쯤 되어야 명확하게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공천이라는 거는 2월, 3월에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는 재판 진행되는 거 계속 보다가 조 전 장관이 이번 기회를 과연 놓칠 것인가. 이번 기회 놓치게 되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뭔가 무대에서 조국 전 장관이 호명되는 일 자체가 아마 없어질 거예요. 자연스럽게 총선 진행하고 2심 유죄 받아버리면. 그런데
만에 하나 조 전 장관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2심의 유죄가 나오고 막 하는 것들이 또 계속 화제고 또 한편에서는 조국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또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전망입니다만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도 당헌을 수정하면서 사실 길을 열어줬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1, 2심에서 뭐 유죄가 나와도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1, 2심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할 수 있도록 공천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헌이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치면 아예 그 싹을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못 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도록 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출마설에 힘을 좀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 전 장관의 어떤 그 명패가 떼어진 게 또 포착돼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죠. 지금 여기 서울대에 달려있는 붙어있는 명패인데 504호가 과거 조 전 장관의 교수실 호수라고 하는군요. 근데 504호가 지금 비어 있죠. 그 조 전 장관이 파면이 됐다는 걸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교수직 파면 안에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사진 한 장이거든요. 김진지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내부적인 징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내부적인 징계 절차도 어떤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징계 절차는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또 따르게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난달 13일에 이제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관련 규정을 보면 이 의결서가 본인한테 이제 송달이 됐을 때 본인이 이걸 받아봤을 때 이제 효력이 규정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결정이 나고 관련 서류들을 정리해서 이걸 본인한테 보내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이걸 받았을 때 뭐 판결도 비슷하거든요. 일정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했고 그래서 파면의 효력이 발생한 그 결과로서 지금 이제 명패가 없어졌다고 명패를 이제 뗐다 서울대에서 그렇게 보여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징계도 파면이면 이제 징계 수준 중에서도 가장 최고 수준의 이제 징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잘 얘기 나왔지만 이미 형사처벌도 법정 구속만 지금 면한 단계고 그리고 내부 징계도 이제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고 거의 제도권 내에서 받을 벌을 지금 다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본인의 어떤 총선 출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민의를 통해서만 본인이 어떤 면죄부를 받겠다. 지금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 전 장관을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고 하던데 어떤 의혹입니까? 이거는 뭐 이제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199회 심야 시간대하고 새벽 시간대에 매진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요즘에 범죄도시 3 이게 뭐 엄청난 그 뭐 1000만을 돌파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새벽 시간대하고 심야 시간대 매진 사례가 3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대가 조국이라는 거는 뭐 총 뭐 32만 뭐 이 정도가 봤다는데 사실 그 범죄도시 3하고 뭐 얘기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99회 정도 매진을 했다. 그럼 이건 누군가 그 조작한 것 아니냐? 이 박스오피스의 순위를 그걸 조작하기 위해서 뭔가 그 무슨 조치가 있었던 거네. 이런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그대가 조국이라는 이 다큐멘터리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박스오피스 순위 조작에 관해서 경찰이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다큐멘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99회 매진됐다는 게 믿을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조 전 장관이 이 영화를 보라고 홍보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바라는 것은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실제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으면 알아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분들이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복구되기를 원합니다. 수사, 기소, 재판을 통해서 확인되었다고 하는 그 진실 외에
숨겨져 있었던, 더 나아가 왜곡되어 있었던 다른 그 진실, 그것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제 마음 같아서는 바로 출연해서 여러 얘기를 나누고 웃고 울고 싶습니다. 보내주신 위로와 격려 덕분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 마음, 뜻 잊지 않으면서 더 견디고 버티겠습니다. 자, 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범죄도시 3도 1,000만을 돌파한 영화도 새벽 시간에 전석 매진된 게 세 차례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 전 장관의 그대가 조국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떻게 199회나 전석 매진됐다.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